윤석열 대통령 이 주말 사이에 뭐 방송 안 보시더라도 인터넷 기사 보신 분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강남의 한 백화점에 들리고 그다음에 광장시장에 들렸다가 남산 한옥마을을 차례로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요. 10명 남짓한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을 대동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내외의 이 주말 나들이는요. 사실 기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먼저 알려지게 됐는데요. 시민들이 제보한 사진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요. 윤 대통령은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쓴 채 신발을 신어보기도 하고 또 흰 자켓 차림의 김건희 여사는 신발을 골라주는 모습도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검은 구두를 구매한 이후에 윤 대통령 내외는 다음 코스로 서울 종로구의 광장시장의 단골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만석이라서 빈대떡, 떡볶이, 순대, 만두를 포장을 해서 갔다고 하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평소에도 이 광장시장에서 마약 김밥과 칼국수를 자주 먹었다고 하는데 저랑 입맛이 비슷한 것 진짜 같아요. 맛있어요, 그거 진짜. 네, 정말 맛있거든요. 네. 이후 윤 대통령 내외는 남산 한옥마을을 산책을 하면서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집에 돌아간 이후에는 광장시장에서 산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져 네. 왔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저희 또 MBN 입장에서는 반가운 게 MBN 코앞에 이제 광장시장 있고 거기서 선후배들이 이제 자주 이제 가끔 이렇게 먹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한옥마을은 진짜 코앞에 있잖아요. MBN 사옥 코앞에서 정말 반가운 뭐 뉴스 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얘기예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근데 이 일정을 박성배 변호사님 미리 그러면 참모들의 또 기자들한테 일정이 공지된 거였어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호처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실에도 일정이 사전 공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변인실조차도 관련 SNS와 보도를 보고 부랴부랴 진입 파악에 나설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날 오후 7시경 그 내용을 파악한 대통령실이 그 상황 전체 브리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일에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냈던 것이고 이 신발이 낡은 것을 보고 김 여사가 새 신발을 살 것을 제안해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주 목적이 새 신발을 사는 것이었지만 화창한 날씨에 나온 김에 이 광장시장과 한옥마을도 들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산 백화점 관계자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들어오셔서 너무 놀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종근 평론가님,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것도 뭐 보여주기 시간이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신선하긴 합니다. 네. 네, 이제 점점 더 대통령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 취임식에서도 연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사실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찬사를 받았었어요. 왜 그 보좌관들이랑 같이 넥타이 차림에 테이크아웃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때 얼마나 그 칭송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진전된 거예요. 이제 다음 대통령은 아마도 무엇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진에 안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일상이 돼버리니까. 와. 그런 시대까지 이제 우리가 그런 날이 오면 가야죠. 좋겠네요, 진짜. 우리가 대통령 이게 사진을 찍은 건 뭐냐면 신기해서 그렇거든요. 아하. 신기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대통령, 다음 대통령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쇼핑 행보 있잖아요. 저 자체도 깜짝입니다만 덩달아 화제가 된 게 있다고 하던데요, 유인경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선택한 구두죠. 어허.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각장애인들이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구두를 구입을 하셔서 네네. 뭐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박수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동선 탓 아마 집이 댁에서 가까워서 갔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건 처음 봤어요. 예. 그럼 비싼 거 샀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30%는 할인을 한 구두였고요. 대부분은 굉장히 그 걷기에 불편함이 있으신 어르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서 배려해서 만든 국내산 브랜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샀다. 야, 할인 찬스 딱 잡았네요. 네. 어허. 그 구두가요,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누가 샀다더라 하면, 야, 그거 뭐야? 나도 살까 막 그러는데 이 제품 뭐
날개도 친데 팔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김건희 여사가 픽한 신발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또 화제를 모았고 네. 이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나 SNS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그냥 폭주했다고 합니다. 다운이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아마 이 업체로서는 정말 좀 불황기에 뭔가 좀 모멘텀을 담비 같은 마련할 수 소식이에요, 있는, 진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신선하자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일회성이 아니라 자꾸 이런 행보를 보여서 이게 그냥 보통 다반사처럼 국민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날이 계속 왔으면 한 개인적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 그때 만찬을 했잖아요. 근데 한 장의 사진을 놓고 뭐 여러 또 뭐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그 사진에 대한 뭐 해명성 기사가 나왔던데요. 최정화 기자님 뒷얘기.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건희 여사와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빵 터지듯이 바로 이 이렇게 장면이야. 아주 크게 웃는 이 모습입니다. 네. 오늘 추경안 시장 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요. 연설에 앞서서 가진 사전 환담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취임식 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 여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네. 이 환담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참석자가 윤 네. 위원장을 향해서 사진도 잘 찍혔던데라고 운을 뗐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윤 네. 대통령이 안 그래도 제가 제 부인에게 윤 위원장이 왜 웃었냐고 물으니까 파평 윤 씨 종친이기도 한데 잘 도와달라라고 윤 위원장한테 말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부간의 대화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윤호중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여사가 이 시댁이 파평윤 씨이고 또 시아버님이 중짜 학렬로 위원장님과 학렬이 같다. 그러니까 본인과 학렬이 같다라는 거죠. 잘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친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죠. 이 같은 대화 내용이 그러네요. 배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면서 순간 화기애애한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궁금증은 풀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또 반대소를 했을까? 윤호중 위원장이 저렇게 활짝 웃었을까? 김건희 여사도 만면에 웃음을 띄었을까 했는데 일단 뒷얘기가 딱 공개가 됐어요.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사실은 뒷얘기는 공개됐지만 저 사진 때문에 윤호중 위원장을 진짜 몇 날 며칠 곤혹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곤욕을 치렀죠. 왜냐하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이 잇몸 웃음을 웃는 사진을 잇몸 두고 웃음.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런 비판을 지금 이어간 웃음 겁니다. 예, 본인 그 윤호중 위원장의 SNS뿐만 아니라 당원 게시판에 아니 정권을 내주고 비대위원장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박 웃음을 웃는 게 지금 상황에 맞냐? 이건 좀 꼴불견 아니냐? 막 이런 아이고. 좀 비판을 막 이어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사진이 기자들이 촬영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배포를 한 사진이다 보니까 그래요? 일각에서는 이거 윤호중 위원장 난처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 사진 배포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어린 시선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특정 상황을 연출하거나 어떤 의도하에 이런 배포를 한 게 전혀 아니고 그 상황에서는 대단히 좀 자연스러운 장면을 그냥 담아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한 논평을 참 부탁드려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근데 또 곰곰이 따져보면 윤호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럼 그 종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이 상황에서 웃지 않겠어요. 이거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렇죠.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윤호중 위원장의 학렬이 더 높네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네. 대통령보다 중자가 들어가니까요. 아버님 성함에 들어가는. 자, 우리가 보통 참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참 우리나라답다, 우리나라스럽다. 뭐냐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이렇게 낯선 사람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혈연, 지연, 학연 따져요.
그렇잖아요. 혈연은 어떻고 학연은 어떻고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평 유시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지자들한테 저는 윤호중 위원장이 야단을 쳐야 된다고 봐요. 왜요? 나는 누구보다도 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는 비판하겠다 하고 있고 거기엔 자신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식 만찬 같은 곳에서 웃지 마라고 하는 건 그런 적대적 그런 이 정치를 요구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적대적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만 예를 들면 네.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영화화도 된 그랬죠. 1차 대전 당시에 영국과 독일 군이 참호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호전 아주 끔찍한 그런 전쟁의 양상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니까 한 병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군사 전부 다 총을 내려놓고 서로 악수를 하고 아예 휴전을 해버립니다. 병사들이. 자, 그래서 그게 영화화도 됐는데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에서도 숨 돌릴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잖아요. 협상과 타협을 하는 게 정치잖아요. 협상과 타협을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네. 입으로 저주를 퍼붓고 눈에 도끼를 품어라라고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 컨디션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 구구절절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로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